357페이지로 갑니다. 소유권 파트에서 두 문제가 뜬다면 출제될 수 있는 논점, 취득 시효로 갈 거예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죠? 매매 등 법률 행위한 소유권 취득, 상속 등 법률 규정한 소유권 취득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법률 규정에 한 소유권 취득 중 취득 시효의 소유권 취득을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대상 권리 체크를 하시고, 시효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우리가 민법 총책에서 배웠죠. 재산권에 한한다, 그죠? 재산권만이 시효 취득할 수 있는데 어떤 재산권이냐? 소유권, 지상권, 체크할게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따라서 지역권자도 뭐요? 계속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지역권은 알 수가 없다, 그죠? 이런 것도 시효 취득할 수 없고, 질권 등이 시효 취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유 재산 중에는 일반 재산만이, 그죠? 행정재산은 거래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면, 재산권이 아닌 비재산권은 전부 다 시효 취득할 수가 없고, 재산권일지라도 뭐요? 형성권은 한 번 행사하면 끝나죠. 계속이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효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티거, 점유권과 유치권은 성질상 시효 취득할 수가 없죠, 그죠? 즉, 점유권은 사실상 집에 의존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점유만 상실되면 곧바로 소멸하므로, 유치권은 법정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저당권이요. 저당권 체크할게요. 저당권은 시효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저당권의 권리는 시효 취득할 수가 없느냐? 밑에 조문을 볼게요. 245조 1항 20년간 소유에서로 평공일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2항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뭐야? 10년간 소유자로 평공일하게 선이며 가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다고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죠. 기본적인 공통점이 뭐예요? 점유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소유권에서 규정한 취득 시효에 관한 규정은 뭐예요? 나머지 재산권에도 준용을 하는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예요? 소유권이 됐던 다른 지상권 등의 권리가 됐던 시효 취득하려면 뭐예요? 공통적으로 점유를 해야 됩니다. 그 물건을 점유해야 되기 때문에 저당권의 경우는 교환가치만 지배를 할 뿐 그 객체인 물건을 저당권자가 점유를 할 수는 없다, 그죠? 즉 저당권은 점유 권능이 없기 때문에 저당권은 성장 시효 취득할 수 없다고 체크하시고, 그 다음 둘째 줄 마지막부터 자기 소유 물건 한 필지 토지 일부 공유 지분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공유 지분도 적으시면 돼요. 자기 토지 한 필지 토지 일부 공유 지분도 시효 취득할 수가 있다. 즉 금방 법조문을 봤는데 그 물건이 뭐예요? 타인 소유 물건에 한해서만 시효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그죠? 그래서 자기 소유 물건도 시효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는 거예요, 판례가. 즉 실질적으로 뭐예요?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해서 자기 겁니다. 근데 뭐예요? 이미 엄청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 등 뭐요? 정인 등은 있을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자기 것을 입증을 못 합니다. 입증을 못 해요. 그때 시효 취득을 뭐요? 요건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시효 취득을 주장해서 자기 것으로 외부에다가 확인을 받을 필요도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유 물건도 시효 취득 객체가 될 수가 있다. 부동산 일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만 시효 취득했을 때는 이를 이유로 분필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는 식으로 공유지분도 시효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상 권리까지 봤어요. 자, 그럼 다시 조문을 정확하게 봅니다. 245조 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공일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미주국에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유일하게 뭐요? 법률 규정에 한 소유권 취득이지만 유일하게 등기에만 소유권을 취득한 게 점유 취득 시효밖에 없다, 그죠? 다음 중 등기에만 부동산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하면 뭐요? 나머지 지문 볼 필요 없이 일단 이 지문을 뭐요? 5개 지문 중에 먼저 눈으로 확인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다면 여기 답이고 나머지 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
양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뭐요? 10년간 소유서로 평공연하게 체크할게요. 점유취득시하고 다른 점이 선의며 가실 없이, 선의 무과실까지 필요합니다. 선의며 가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데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미 등기가 됐기 때문에 등기는 필요 없다 그죠? 즉시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이미 밑줄 건 부분을 우리가 짐작해 볼게요. 선의이고 무과실까지 필요합니다. 언제를 기준으로요? 우리 앞에서 봤죠, 그죠? 언제요? 점유 개시시다 그죠? 따라서 점유 개시시에만 선의 무과실이면 족하죠. 10년 내내 선의 무과실 필요 없죠, 그죠? 따라서 선의 점유, 무과실 점유, 자주 점유 등은 언제를 기준으로? 점유 개시시를 기준으로 그죠? 자, 넘깁니다. 점유 취득 시효. 원시 취득 맞죠, 그죠? 원시 취득입니다. 선계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을이 시효 취득을 완성했습니다. 완성을 했다 해서 뭐요?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죠. 완성하면 효과로서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법에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죠? 등기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기 청구권의 행사에서 뭐요? 등기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죠? 아직까지 등기 안 했죠. 등기 안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을은 소유권 취득 못했죠. 그래서 등기 청구의 성질은 체크이다 그죠? 그래서 10년의 소멸시효의 클리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B번 시효 취득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 밑줄 그시고 채권 체크하시면 채권이죠. 그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의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죠. 자, 가장 중요합니다. 행사의 상대방. 등기 청구권은 누구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다 그죠? 완성 당시의 소유자.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취득시효 완성을 해서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나머지 자에게는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그죠? 예체크이기 때문에 다른 자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 못해요. 자, 그 다음에 C번입니다. 그래서 20년간 점유 사용해야 되죠. 소유서로. 그럼 20년의 점유가 언제부터 시작이 될 것이냐? 자, 우리가 예적으로부터를 기억하시면 돼요. 둘째 줄 가운데 취득시효 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 명일이 동일한 경우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거기다 체크할게요. 자, 보니까 을이 소유서로 토지를 점유 사용합니다. 그 기간 내내 뭐요? 등기가 간명의로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만 확인하면 돼요? 을의 점유가 20년이 지났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기산점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근데 반대로 원칙입니다. 을이 점유하고 있는 동안 계속 등기 명인이 변동이 돼요. 등기 명인이 변동됩니다. 그럼 이자는 누구에게만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죠? 완성 당시의 소유자 그죠? 완성 당시의 소유자. 그때는 갑이 등기가 간명으로 등기됐을 때 시효 취득이 완성됐다면 을은 누구에게요? 갑에게만. 근데 간명의로 15년, 엔더 뭐요? 병명의로 5년이 되었을 때 그때 시효 취득이 완성됐죠. 그러면 을은 누구에게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성 당시의 소유자, 병에게만. 따라서 이자에게는 시효 취득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 명의로 됐을 때 등기가 되었냐가 따라서 뭐요?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 수 없다 그죠. 그때는 적법한 증거조사에서 기산점을 정합니다. 그래서 A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죠. 따라서 어떤 경우만 점유하고 있는 기간 내내 등기 명의이 동일하다 그죠. 그때는 20년만이 지났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족하므로 그때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그렇지만 점유 기간 동안 뭐요? 등기 명인이 바뀌었다 그죠? 그때는 정확하게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그래서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관련 이제 판례를 가지고 쭉 볼게요. 자, 1번 판례. 그래서 여기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을이
소유서로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쭉 등기 명의인의 변동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간명의로 됐을 때 15년 동안 을이 점유하고 있었다. 근데 병명의로 뭐요? 등기가 넘어간 이후도 5년 이천에서도 계속 을이 점유하고 있었죠. 그럼 20년은 언제 됐어요? 병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을 때, 그죠? 그러면 을은 누구에게만? 시효취득 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병에게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병에게만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8.1번 볼게요. 취득 시효 기간의 계에서 점유 기간 중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뭐요? 시효 취득의 주장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그 기간 중 계수 등기 명일이 동일하다. 그죠? 그때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이미 본문에 설명했기 때문에 읽어볼 필요가 없고 확인만 했습니다. 자, 2번요. 그래서 을이 시효 취득이 완성됐다면 뭐요? 그 효과로서 즉시 소유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등기 청구권이 생겼다. 그죠? 근데 등기 청구권이 채권이기 때문에 몇 년의 소멸시효요? 10년. 자, 그럼 2번 판례. 이미 우리가 소멸시효 파트에서 읽었던 판례입니다. 자, 볼게요. 원래 취득시효제도를 일정한 기간 동안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제도이므로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자로 평공인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245조 제1항에서 점유한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자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어 점유자가 취득시효 기간 만료로 일단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취득한 이상, 예, 즉 이전 등기 청구를 취득한 이상 미적을게요. 시상 둘째 줄, 그 다음 밑줄 줄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거기다 적을게요. 점유를 상실했더라도 취득시효 이게 포기가 아니라 뭐요? 바로 상실 당시 즉시 등기 청구권이 소멸합니까? 10년이 지나야 돼요? 10년이 지나야 된다. 그죠? 예,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즉시 소멸한 것은 아니죠. 포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요. 그래서 을이 갑 소유 토지를 시효 취득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면 을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를 이유로 자기 명의로 뭐요? 등기 청구를 행사해서 등기까지 해야죠. 그죠? 근데 등기치 않은 상태에서 미등기 전매합니다. 그래서 병이 다시 그 토지를 인도받아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 그럼 이자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근데 이자가 누구의 권리를 승계했죠? 시효취득 완성자의 권리를 승계했다. 그죠? 이때 완성자가 물권자입니까? 채권자요? 채권자죠. 그때 자신이 완성자의 지위를 승계했다는 이유로 갑에게 직접 자신 앞으로 뭐요? 시효취득 완성으로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미등기 매수인의 지위를 받죠. 똑같은 논리요. 이자는 채권자에 불과하죠.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채권은 누구에게만? 채무자에게만. 그죠? 이자에게는 행사 못하죠. 예, 결론 볼게요. 3번. 전 점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거기다 한번 적으시고. 자, 그 다음 읽어볼게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한 것이지 그 점유에 대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에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자, 체크할게요.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을 뿐, 그 대의 동그라미 하시고. 즉, 이자는 뭐예요? 매수했는데 언제 소유권을 취득해요? 자기 앞에 이전 등기 해죠. 근데 이전 등기를 하려면 논리상으로 을 앞으로 먼저 등기가 돼야 되죠. 그때 채권자가 뭐예요? 채무자인 시효완성자를 대하여 갑에게 을 앞으로 뭐예요? 이전 등기 해줄 것을 청구하고 그 등기가 넘어가면 뭐예요?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대의에서 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자의 취득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해서 미적을게요. 직접 자기에게 이전 등기 약서를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적으시면 돼요. 즉 이자는 뭐예요?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채무자인 뭐예요? 시효 완성자를 대하여 갑에게 시효 완성자 앞으로 이전 등기 해줄 것을 대의 행사할 수 있을 뿐. 그죠? 즉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가 뭐예요? 직접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죠?
자, 그 다음. 그래서 4번 판례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어른 시효취득을 완성했더라도 누구에게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어요? 갑에게만, 그죠? 그래서 등기하기 전에 갑이 뭐예요? 병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럼 병은 유액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죠? 그때 시효취득 완성자인 어른, 병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이장이 시효취득 주장 못합니다. 누구에게만? 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갑에게만. 자, 4번이 가장 기본 판례요. 자, 볼게요. 시효취득 완성한 등기를 하기 전, 밑줄 그시고 등기하기 전 동그라미입니다. 등기하기 전에 뭐요?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시효취득 주장할 수 없다, 그죠? 시효취득 주장 못합니다. 자, 그 다음 5번이요. 그래서 갑은 을이 시효취득을 했음을 알았다, 그죠? 알았다면 당연히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음을 알았죠. 근데 알고도 뭐요? 이자에게 되팔았다면 이자는 알았던 몰랐던 유액의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죠? 취득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자에게 되팔아서 자신의 등기 이전 의무를 이행을 불가능케 해서 을에게 손해가 생겼죠. 그러면 그에 대한 을에게 발생한 손해는 책임져야 된다, 그죠? 자, 볼게요. 키포인트 5번.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 완성 사실을 알고까지 밑줄 그시고 알고 동그라미입니다. 알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이전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 완성을 위한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하게 되어 시효취득, 첫째 줄, 시효취득자가, 밑줄 시효취득자가 손해를 입었다, 그죠? 그럼 불법행위 구성 체크하십니다. 불법행위 책임져야 돼요. 불법행위 구성. 즉, 알고서 처분했다면 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그죠? 그럼 반대로 해서 모르고 처분했다. 그럼 불법행위 책임을 진답니다? 안 지죠, 그죠? 안 진다는 거예요. 알고서 처분한 경우만. 자, 그 다음부터는 103조 문제입니다. 그럼 이자는 뭐예요? 을의 취득시효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유학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그런데 갑의 을에 대한 뭐예요? 이전 등기 의무의 배신 행위에 뭐예요? 이자가 적극 가담해서 알고도 샀다, 그죠? 그때 몇 조 위반이요? 103조 위반. 그때는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병은 알았던 몰랐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 다음 6번에 1번 셋째 줄 알 수 없는 것 체크할게요.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뭐예요? 제3자에게 처분했더라도 불법행위 아니다. 밑줄 그시면 돼요. 불법행위 아니다. 따라서 알고서 처분하면 뭐예요? 시효취득 완성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그죠? 근데 모르고 처분한 경우는 그때는 불법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죠. 않는다.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자, 마지막 줄 옆 페이지. 채무불이행 책임 없다. 그렇게 밑줄 그을게요. 채무불이행 책임 없다. 즉, 을이 갑소유 토지를 시효취득을 했더라도 갑을 간에는 매매 등 채권 관계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래서 알고 처분했던, 모르고 처분했던 뭐예요? 채권 관계가 존재치 않기 때문에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부담할 수 없다, 그죠? 자, 그럼 한마디로 갑이 을에게 등기 이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병에게 제3자에게 처분해서 등기 이전 의무를 이행을 불능케 했다, 그죠? 알고 처분했던, 모르고 처분했던 채무불이행 책임은 성립할 수가 없다. 다만 알고 처분했을 때는 뭐예요? 을에게 생긴 손해에서 불법행위 책임은 질 수 있다, 그죠? 모르고 처분했을 때는 불법행위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죠? 그렇게 줄여서 키포인트 단어만 찾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7번으로 갑니다. 7번. 그래서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뭐예요? 을이 등기하기 전에 갑이 뭐예요? 제3자에게 처분하고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러면 을은 그 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원칙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다만 예외. 여기 볼게요. 이자에게 등기가 넘어갔어요. 넘어간 이후로도 뭐예요? 을이 계속해서 소유사로 평공연을 계속 점유사하고 다시 병에게 등기가 넘어간 이후로도 뭐예요? 다시 2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럼 갑에 대한 시효취득과 별도로 병에 대해서 시효취득이 완성되죠.
그때는 병역의 쇼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그죠? 예, 볼게요. 7번.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쇼 완성 후 이를 우량 이전 등기를 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부동산에 가서 제3자의 이전 등기가 격려되면 그 자기 쇼취득 주장 못하죠. 다만 격려된 경우라도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미주고 볼게요.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 점유기간이 경과했다. 그죠? 그러면 어른 갑에 대한 시효취득과 별도로 병에 대한 제2의 시효취득이 완성됐죠. 그때는 병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그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원칙적으로는 병에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자, 가장 중요한 점유취득시효는 끝냈습니다.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조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소유자는 갑입니다. 근데 등기는 뭐예요? 이미 을 앞으로 뭐예요?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을이 뭐예요? 소유의 의사로 몇 년간요? 10년간 평공략은 뭐예요? 차이점이 선의 무과실로 점유를 하게 되면 뭐예요? 10년이 지나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죠. 이미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항상 이 부분이 쭉 설명하면 그런 경우가 어떻게 있냐 그죠?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는데 당연히 있으니까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즉 갑을 간에 매매가 있었죠. 이자가 매수이죠. 당연히 매수일의 점유는 자주 점유 맞죠? 근데 알지 못했지만 그 매매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무효. 처음부터 무효예요. 그럼 이자는 등기는 돼 있지만 소유자가 아니죠. 그죠? 무효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매매 당시에 이자가 만취 상태였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갑을 간의 매매는 무효입니다. 소유권 취득 못했죠. 그렇지만 이미 자기 앞으로 뭐요? 이전 등기가 돼 있고 소유의사로 소유의사 선의 무과실은 언제만요? 점유 개시시 그죠? 그래서 이미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10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 이걸 등기부 취득시효. 자, 내용 차이점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첫째 줄 점유자의 선의 무과실도 요건 거기다 체크하시고 다 추정되죠. 그럼 뭐만요? 무과실은 추정 안 된다 그죠? 무과실은 스스로 입증. 그다음 미줄 걸 필요도 없다 그죠? 압니다. 다만 선의 무과실은 언제만 필요해요? 점유 개시시 그죠? 예. 점유 개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따라서 도중에는 뭐요? 알았더라도 상관없어요. 점유 개시시만. 그다음 비번도 체크할 필요 없죠. 우리가 점유가 승계가 되죠. 그죠? 등기도 승계됩니다. 자기 명의의 등기가 10년이 될 필요 없어요. 전자의 등기 아울러 10년이면 족합니다. 자, 근데 밑에 판례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했습니다. 부동산이 하나라면 보존 등기는 하나여야 된다. 그죠? 근데 이중 보존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앞에 된 보존 등기만이 유효. 그죠? 뒤에 된 보존 등기는 앞에 된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면 무조건 무효죠. 그럼 뒤에 된 보존 등기를 토대로는 등기부 취득시효는 불가능하죠. 그죠? 예. 그 보존 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자, 끝났습니다. 자, 동산의 취득시효는 조문만 쭉 확인할게요. 출제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1항 10년간 소유에서로 평공략의 동산을 점유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항 전항의 점유가 뭐예요? 차이점 체크할게요. 선의며 가실 없이. 선의 무과실로 개시되면 5년만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효과로 갑니다. 247조 1항.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효과는 기산에 소급하듯이 똑같아요. 전 2조 규정한 소유권 취득 효력은 미주국교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한다. 따라서 완성이 되면 뭐예요? 그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소급하죠. 그죠? 그럼 그 기간 내내 취득한 가실도 부당이도로 반할 필요가 없다는 게 그 조문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2항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기존 취득시효 중단에도 준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그 조문의 의미다. 그죠?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 효과는 소급함으로 점유 개시 이후부터 뭐예요? 취득한 가실은 자기 거죠. 부당이득도 성립하지 않는다. 자, 니은은 안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매일 문제 3번으로 갑니다. 등기부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거기까지 미줄 것이고
지난주까지 봤던 겁니다. 등기는 부동산 물건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이 아니죠. 그죠? 예, 그 지문이에요.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의 명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의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그 점자는 등기부 취득시 완성해서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틀렸다. 그죠? 예. 즉, 등기는 뭐예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일 뿐, 그죠?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다. 그죠?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자가 이미 등기부 취득 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때 그 등기가 원의 없이 불법적으로 말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 2번 등기부 취득 시효는 선의무과실도 필요하죠. 이때 선의무과실은 뭐예요? 점유 개시시. 그죠? 그건 뭐니까 점유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을 만든 거예요. 점유에서. 그 다음에 3번 등기부 취득 시효 등기는 자신 명의로 10년간 등기가 온전하게 될 필요 없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10년이면 족하다. 그죠? 등기도 성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무과실은 뭐예요? 추징이 안 되죠. 따라서 시효취득 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그죠? 5번 이중 보존 등기 문제죠. 따라서 앞선 보존 등기가 있다면 뭐예요? 뒤에 된 보존 등기는 무조건 뭐이죠. 그죠? 그 뒤에 된 보존 등기를 토대로는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 없다. 그죠? 할 수 없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1번 지문이 등기부 취득시효 파트에 실렸지만 어느 문제요? 우리가 지난주 봤던 문제죠. 부동산 등기는 그 부동산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이요. 존속 요건은 아니다. 그죠? 예, 그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요. 기타 소유권 취득의 원인, 무주물 선점.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던 것 올려볼게요. 무주물 선점은 동산과 부동산 중 어디에만요? 동산에만. 그죠? 즉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니까 선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죠? 즉 주인 없는 물건을 소유해서로 먼저 점유한 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 그죠? 이를 무주물 선점 제도로 하고,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 매장물의 발견 등도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다. 근데 옆에다가 하살표 쳐셔가지고, 그죠? 이런 것들은 원의 선미과 법에 의해서요. 법에 의해서다. 그죠? 법에 의해서. 따라서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죠. 법률 규제에 의한 물권 변동이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첨부는 뭐예요? 부합, 혼합, 가공을 첨부라는데 우리는 부합 정도만, 느낌 정도만 가져달라고 그러죠. 자, 부합 체크하시고, 자, 부합이 257조가 그 개념이다 보시면 돼요.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가다한 비용을 요할 때. 즉, 부합은 뭐예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해서 하나가 됐다는 그런 의미로, 그죠? 그때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소유자를 정해야 되겠죠. 그때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죠? 그러나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는 부합 당시의 가액별로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그죠? 그 지문이 우리 시험에 한번 지문에 됐죠. 근데 256조로 올라갑니다. 부동산의 부합이 있었다. 그죠?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즉 부합물의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그 부합물은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을 합니다. 그러나 타인이 근원에서 부속한 것은 부속이 부합이 되지 않는다. 그죠? 그런 정도만 기억을 해달라 그랬어요. 자, 그럼 옆 페이지 기출 문제를 확인을 할게요. 부동산 점유 취득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대상이 되지 못한다. 맞죠? 그죠? 그 다음 분필되지 않는 토지 일부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그죠? 시효취득할 수 있다. 자기 물건, 공유지분, 한필지 토지 일부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그 다음 3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취득서가 완성된 경우에도 등기치 않는 한, 미주국격 단골 주제입니다. 등기치 않는 한 점유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즉 점유취득시는 뭐예요? 완성이 됐더라도 어떤 효과만 발생합니까? 등기 청구권만 발생한다. 그죠? 따라서
등기 청구권 행사에서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미등기 부동산도 시효취득이 완성되더라도 뭐요? 등기치 않는 한 절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속입니다. 어떻게 돼요? 시효취득 완성했다면 소유자를 대위하여 뭐요? 소유자 앞으로 먼저 보존 등기하고 뭐요? 시효취득 완성을 이루어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식으로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속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은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등기할 필요도 없이 뭐요? 시효취득 완성만으로 즉시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속이에요. 어떻게도 안 됩니다. 등기치 않고는 뭐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당불이에요. 각종 시험에. 그 다음 4번 취득시효 완성자는 완성 이후에 당연히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그죠? 포기할 수 있다. 그 다음 5번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 취득의 효력은 등기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틀리죠, 그죠? 시효취득이 완성되면 그 효과는 뭐예요?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하더라, 그죠? 소급하더라. 자, 지금까지 점유 취득 시효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소유권이가 물권적 청구, 이 파트가 물권적 청구 파트에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213조는 사령 문제로도 혹시나 출제가 될 수 있다, 그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 세 가지 종류가 있죠. 반환, 방해제거, 예방이겠다. 그죠? 자, 그러면은 반환이 가장 중요합니다. 213조.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 미적을게요. 점유한 자에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반환 청구는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청구권자 누굽니까? 현재의다. 그죠? 현재의 소유자. 그죠? 따라서 과거의 소유자는 청구자 될 수 없죠. 그래서 판례 첫째 줄 전 소유자 밑줄 것이고 전 소유자 마지막 줄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없다 밑줄 것이면 되죠. 전 소유자는 반환 청구권이 없죠. 그죠? 현재 소유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누굽니까?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 그죠? 현재 점유자. 이때 점유자는 뭐예요? 어떤 점유자요? 불법 점유자를 말한다. 그죠? 즉, 점유할 원인도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 그죠? 상대방. 1번. 불법 점유를 해서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 되죠. 따라서 미적을게요. 불법 점유자라도 그 다음에 제가 밑줄 꺼내볼게요.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자, 미적을게요. 현재 점유치 않고 있는 이상 그 자에게는 반환 청구 못하죠. 반환 청구도 누구에게만?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죠. 과거의 점유자가 아니죠. 물권 청구는 뭐예요? 가장 키 포인트 단어가 뭐죠? 현재의다. 그죠? 현재 침해가 있어야 되고, 청구자도 뭐예요? 현재 물권자여야 되고, 상대방도 뭐예요? 현재 침해를 하고 있는 자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판례요. 이때 상대방 뭐예요? 불법 점유자여야 된다. 그죠? 상대방이 뭐예요? 적법 점유자였을 때는 반환 청구 못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자, 여기 볼게요. 가벌간의 매매가 있었습니다. 대금 완납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등기는 넘겨받지 못했다. 여전히 갑이 소유자죠. 그때 갑이 뭐요? 을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소유권에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왜요? 이제는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똑같죠. 매수인, 임차인, 전세권자, 지상권자 모두 적법한 점유자 맞죠? 요 상태에서 다시 이자가 미등기 전매를 합니다.
그때 전득자 이자에게 갑이 소유권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이자도 적법한 사용권자 맞죠, 그죠? 네. 매수인부터 적법하게 매수한 사용권자다, 그죠? 이자는 최종적으로 등기를 넘겨줄 의무자죠, 그죠? 이자에게 이전 등기해주고 다시 이자로부터 다시 이전 등기를 받아서 최종적인 권리를 취득할 이자에게 형식적으로 등기를 아직까지 못했다는 이유로 갑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이자는 적법한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자, 볼게요. 2번. 토지 매수인이 아직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했다. 여기까지 미주것이고 소유권 취득 못했죠. 매매계약이기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는 매매계약으로서 이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다. 그죠? 그래서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고 또 척할게요. 매수인으로부터 이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 미주것이고 전득자다. 그죠? 이와 같은 토지의 점유 사용권을 취득하면서 볼 것이 상당하므로 자 미주것이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하여 여기까지 미주것이고 마지막 줄 뭐야? 없다 미주것이면 되죠.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예, 반환 청구 못합니다. 자, 그다음 방해 제거 예방요. 조문만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항상 조문 문제 요거요. 예방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예방이나 또는 이나는 어떤 말이에요? 또는이죠, 그죠?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죠? 한꺼번에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방해 염려가 있는 경우는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중에 하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소유권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동소유. 그래서 소유권 파트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이 뜨는데 공동소유에서는 무조건 뜹니다. 공동소유. 공동소유는 뭐예요? 객차는 하나의 물건이다, 그죠? 물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소유권 하나죠, 그죠?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소인이 나누어서, 그죠? 나누어 가지고 있다, 그죠? 예컨대 토지 3,000평을, 그죠? 3,000평을 갑을병이 3분의 1씩 뭐요? 지분으로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그죠? 즉, 소유권은 하나인데, 3명이 3분의 1씩 지분을, 즉, 소유 비율로 가지고, 그죠? 그 지분이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1이 되죠, 그죠? 1이 됩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공동소유라 합니다. 자, 그때 공동소유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 시험은 그 중에 공유입니다. 자, 이때 그 차이점은 박스 부분은 돌아와서 볼게요. 먼저, 공유로 갑니다. 262조이랑 물건이 지분에서 소유로 되는 공유로 한다. 그때 지분은 뭐예요? 다를 수가 있지만 원칙 균등으로 뭐예요? 추정한다면 좋고요. 추정입니다. 본다면 틀려요. 자, 지분권 기업 균등으로 추정한 게 원칙이다, 그죠? 지분이라면 뭐예요? 하나의 물건에 대한 공유자가 가지는 뭐예요? 소유의 비율을 말한다, 그죠? 소유 비율을. 즉 실질적으로는 소유권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체크할게요. 취득할 수 있고, 그 다음에요,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적을게요. 그래서 지분권자는 뭐예요?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자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매매, 그 지분의 저당권 등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죠. 처분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옆에 이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자 중 1인은 뭐예요?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뭐예요? 지분을 포기했어요.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 그럼 갑의 지분은 뭐예요? 나머지 공유자의 지분의 비율로 기속된다, 그죠? 그럼 을도 똑같이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한 명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결론 공유는 단독 소유로 돌아간다, 그죠? 네, 그거 조금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3번. 공유자 사이의 관계. 263조.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지분의 처분은 자유죠, 그죠? 예. 지분의 처분은 자유입니다. 지분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그죠? 누구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죠? 즉, 토지 3,000평 전부를 뭐요?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 비율대로 그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64조 제목 체크하시고 공유물의 처분 변경은 전원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공유물의 처분 변경 처분 변경은 이거는 전원의 동의입니다. 그래서 공유물 자체 처분 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265조 체크를 하시고 사령 문제가 뜨면 여기서 출제해야 되고요. 저 깊이 있는 질문도 여기입니다. 공유물의 관리는 뭐예요? 공유자의 가반수가 아니라 지분의 가반수입니다. 지분의 가반수로 공유물의 관리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다. 자, 265조 공유물의 관리의 가능성은 공유자의 지분의 가반수면 적을게요. 공유자 가반수가 아니에요. 지분의 가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뭐예요? 각자 할 수 있다. 그죠? 관리 행위 중 그러면 지분의 가반수라는 것은 뭐예요? 관리 행위 중 어느 겁니까? 이용 계량 행위다. 그죠? 이용 계량 행위는 지분의 가반수로 보존 행위는 단독이죠. 보존 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죠? 왜요? 보존 행위는 100% 유리하기 때문에. 그죠? 자, 266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익숙하도록 반복하셔야 돼요. 지분은 뭐예요? 마음대로 자유를 처분할 수 있죠. 공유물 자체 처분 변경은 뭐예요? 전원의 동의가 계신다. 그런데 처분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뭐예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존행위라면 단독으로죠. 근데 나머지 이용 계량행위에 관한 사항은 지분의 가반수로 결정을 할 수가 있다. 그죠? 이 부분이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기억 넘어가고, 니은.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 변경 못하죠. 처분 변경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즉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해서 수익하겠다. 그죠? 이와 같은 이용 계량에는 지분의 가반수, 보존행위는 단독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은 넘어가고, 자, 그러면 미엄 체크하세요. 즉, 갑을병이 공유하는 토지를 제3자인 A가 불법으로 증가합니다. 그 다음 뭐요? 등기를 위조해서 뭐요? 등기를 해버렸어요. 일단 그 토지는 누구 겁니까? 3명의 공유다. 그죠? 근데 제3자가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서류를 위조해서 뭐요? 제3자 앞으로 불법 등기를 격려했다. 그때 공유자 중 1인이 지분이 가반수가 된다 못 된다? 못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은 뭐요? A에 대해서 반환 내지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요? 근거가 보존 행위이기 때문이죠. 보존 행위는 100% 유리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자, 그래서 미엄요. 제3자가 밑줄 보세요. 제3자가 공유물을 침해, 즉 공유물의 점유율을 빼앗아갔다. 그죠? 그때 공유자는 단독으로 밑줄 그으시면 둘째 줄 가운데 공유자는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의해서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뭐야? 반환 청구, 방해죄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밑에 판례 중요합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뭐예요? 어느 누구도 지분이 가반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어느 누구도 지분이 가반이 안 됩니다. 그때, 자, 병해 볼게요. 병이 공유물 전부를
자기만이 뭐요? 배타적으로 사용합니다. 배타 사용. 이자는 지분이 가반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때 다른 공자 원도 없이 자신이 배타적으로 그 토지 전부를 사용 수행한다. 그때 갑이 뭐요? 병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앞에 보존행위는 왜 각자가 단독으로 해요? 보존행위는 모든 공유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자는 뭐요? 다른 공자가 동의 없이 그 토지 전부를 자신만의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있죠, 그죠? 그때 이자가 반환을 해버리면 뭐요? 두 명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병에게는 불리하죠, 그죠? 근데 보존행위는 뭐요? 모두에게 유리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아무리 뭐요?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자가 원은 없이 그 전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소수 지분자도 뭐요? 그 자에게 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보존행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1번에 1번요.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인 거기다 적어가지고 소수 지분권자가 뭐요? 소수 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자 협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뭐요?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더라도 밀고올게요. 나머지 소수 지분권자 원고도 뭐요? 둘째 줄 소수 지분권자인 원고도 거기다 체크하시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주고게요. 공유물 인도 청구 없다 미주고입니다. 자, 결론요. 그림을 보니까 어느 누구도 가반이 안 되죠, 그죠? 근데 병이 단독으로 그 토지 특정 부분 또는 뭐요? 그 전부를 자기만이 점유 사용합니다. 그때 나머지 소수 지분권자의 갑이 뭐요? 오래돼서 그 토지 전부를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보존행위가 될 수 없죠, 그죠? 보존행위만 단독으로 할 수 있죠. 나머지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예, 단독으로 못 합니다. 자,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갑도 뭐요? 그 토지 전부를 자신의 지분의 범위에서는 자신도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이자가 뭐요? 단독으로 다 사용하기 때문에 갑의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 그죠. 그때 방해 제거는 뭐요? 이자에게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2번 일부 공유자가 밑줄 것이고 공자가 그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밑줄 긋지 마시고 공유물 전부 내지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한다면 이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에 대한 사용 수익을 뭐요? 침해하고 있죠, 그죠? 다른 점유자도 지분의 범위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서 214조에서 밑줄 볼게요. 방해 제거 청구는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럼 한마디로 뭐요? 이 경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림에서 병이 뭐요? 단독으로 공유 토지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소수 지분권자는 뭐요? 반환은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보존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 사용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세 명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병이 뭐요? 그 토지 전부를 자기만이 점유하면서 그 위에다 뭐요? 나무를 마구 다 심어버렸어요. 이게 작년 말에 출제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뜹니다. 예. 최신 판례요. 그때 기존의 판례는 설명도 안 합니다. 기존 판례 설명하면 도리어 헷갈리니까 기존의 판례는 뭐예요? 반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판례가 변경했어요. 그래서 요 판례만 그 기존 판례까지 제가 도합 설명하면 오히려 헷갈리기 때문에 지금 판례만. 그래서 이 경우 토지 반환은 청구 못하지만 뭐예요? 방해 제거에 일하면서 뭐예요? 나무는 뭐예요? 뽑아달라고 그죠? 이거는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판례는 일단 여기까지 설명하고 쉬었다가 뭐요? 이어서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을 계속 판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